자, 이제 벌써 10강이네요. 저평면과 법선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평면의 방정식, 곡면 자체를 구할 때 곡면을 항상 음함수로 세팅을 했을 때 꼭 0이 아니라 상수 C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죠. 자, 이라는 곡면을 이렇게 잡으셨겠죠. 이 곡면과 수직한 벡터, 해당하는 점마다 수직한 벡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곡면의 법선 벡터야. 우리는 그걸 구하는 과정이 그라던트 F가 곡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드렸으니 이 그라던트 F가 의미하는 거는 접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야.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곡면이 음함수꼴로 제시가 되어 있고 해당하는 점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이 이러하답니다. 우리는 A, B, C 값을 구해봐 라고 하는 거는 법선 벡터를 찾아줘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곡면 이 값을 F로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셨죠? 자, 곡면 F. 자, 그라디언트 F는 F를 X로 편미분하면 2X, F를 Y로 편미분하면 4Y의 3승, Z로 편미분하면 6Z의 5승인데 해당하는 점은 3, 2, 1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값을 집어넣으니까 6, 2의 3승은 8, 8, 4, 32가 되겠네요. Z한테 2를 집어넣으니 6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난 이 값을 2로 끄집어내면 3, 16,3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맞게 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3x 16y 플러스 3z는 해당하는 점을 집어넣으면 3, 2, 1을 집어넣으니 9 32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돼서 35 더하기 9니까 44가 되겠네요. 44로 정리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값을 마지막 값을 1로 정리해줘야 돼. 그럼 44로 나눌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자, 44로 나눠서 이 값을 정리하면 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로 나눠보면 44분의 3x 44분의 16y 44분의 3z는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우린 거기서 원하는 값은 a, b, c 값을 찾고 싶었으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44분의 다 더하니까 22 하면 될까요? 22 약분하면 2분의 1로 정리가 돼서 답은 3번이야 할 수 있습니다. 50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방정식 이렇게 생긴 방정식 Z는 하고 만들기는 어려운 음함수가 되겠죠. 자, 이걸로 주어진 공면상에서 해당하는 1,0,0을 지나고 1,0,0은 곡면상의 점인 거죠. 이 곡면에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되겠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결국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난 딱 두 가지가 필요해. 법선 벡터하고 한 점이 필요한데 이미 점은 줬어. 그럼 나는 법선 벡터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이 곡면 자체를 F로 놓겠습니다. 그라던트 F가 저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X에 대해 편미분하게 되면 Y 플러스 2XZ가 되겠네요. Y에 대해 편미분하게 되면 X 플러스 sin Z Z에 대해 편미분하게 되면 Y 코사인 Z 플러스 X의 제곱으로 정리 가능하겠죠. 그럼 해당하는 1,0,0을 집어넣으니 X한테 1, Y한테 0, Z한테 0
x한테 1, z한테 0, x한테 1, y한테 0 해서 이러한 벡터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0x, 1y, 1z는 해당하는 점이 1, 0,0을 지나니까 이 값은 0이야. y 플러스 z 값은 0으로 정리가 된 접평만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b 값은 1이고요. c 값은 1이네요. 그러므로 c분의 b의 값은 그냥 1로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겠죠? 자, 51번에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단답형 문제인 거죠. 근데 객관식으로 여러분 지금 보기 정답을 확인해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보기 2번이라는 게 없고 그냥 답은 1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51번에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답이 단답형 문제라는 거, 이거 하나 확인해 놓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기록을 해놔야 돼. 책 다음에 수정할 때 찾기 힘드니까 지금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52번 문제 점 1,1,2에서 포물면 z는 하고 만들어진 함수에 대한 법선이, 이 공면에 대한 법선이 이 포물면과 다시 만나는 점을 A, B, C로 하겠대요. 자,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X, Y, Z라는 공간상에서 X한테 1 넣고 Y한테 1을 넣으면 Z값은 2가 나오죠. 그럼 1,1,2라는 점을 지나는 이 공면은 우리가 알고는 이런 밥그릇인 거죠. 이런 밥그릇이었어요. 그래서 1,1,2라는 점에서 수직한 직선이 뚫고 가겠죠. 그럼 그 직선이 이 점만 지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점을, 이 공면의 다른 점을 지날 수 있지 않나? 그 다른 점을 찾아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공면과 수직한 벡터가 법선의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F라는 공면 자체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z는 0이라고 세팅을 할 거고요. 그라던트 F는 2x, 2y, 마이너스 1이야. 해당하는 점 1,1,2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2, 2, 마이너스 1이 법선의 방향 벡터가 돼서 x는 2t, y도 2t, z는 마이너스 t야. 지나는 점을 1, 1,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직선이 이 포물면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현재 t가 0일 때 지나는 점은 1,1,2라는 점을 지날 건데 다른 t값을 찾아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과 포물면과의 교점을 찾고 싶어 갖다가 대입하겠습니다. z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x의 제곱은 현재 x랑 y값이 동일하죠. 이 x제곱은 2t 플러스 1의 제곱, y값도 2t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두 개가 있었어. 그럼 정리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이에다가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게 정리하면 8t의 제곱 8t 플러스 2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와 동일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지금 갑자기 걱정이 돼요.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화면이 어두워졌나? 지금 순간 이런 걱정이 돼서. 자, 여기서 일단 이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이 정리하고 8t의 제곱 이 값이 등호가 넘어가면 9t는 0 되겠죠. 그러면 t로 모아내면 8t 플러스 9가 될 거고 t 값은 0과 8분의 마이너스 9일 때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x좌표에다가 집어넣으면 만나는 또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A, B, C가 되겠죠.
그럼 나는 A, B, C를 먼저 더해도 상관없어. 왜? X, Y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더한 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은 3t 플러스 4로 정리가 되고 3 곱하기 t 값한테 8분의 마이너스 9가 들어가고 플러스 4를 하니까 8분의 마이너스 27 더하기 4는 8분의 32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정리하면 5 하고 이 세 A, B, C 합은 8분의 5로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이야 하고 정리가 된 게 52번까지 풀어본 거였습니다.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해당하는 점에서 저평면에 속하는 점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는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차근차근 집어넣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해당하는 이 공면이 처음부터 음함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면을 F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그라던트 F는 F를 X에 대해 편미분하면 2X 마이너스 Y제곱 Z가 될 것이고 Y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YZ가 되겠네요. Z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X Y제곱 플러스 2Z가 되고 해당하는 1,1,1이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법선 벡터를 찾았으니 x-2y 플러스 z는 1,1,1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었고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차근차근 집어넣어보죠. 1번에 x가 2, y한테 1, z한테 3이 들어가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3은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얘는 평면 위의 점이 아니겠네요. 자, 2번 점 1, 마이너스 2 곱하기 y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플러스 1이니까 이 값도 절대로 0이 나올 수는 없을 거고 3번에 해당하는 점은 1, y값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이 값도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럼 4번에 해당하는 3,3,3은 3 마이너스 6 더하기 3은 0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54번에 주어진 공면 자체는 Z는 하고 만들기는 어려워 보일 거고 해당하는 점에서 저평면과 또 다른 평면과의 이루는 평면과 평면의 사이각을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평면이었어요. 또 다른 평면이 있었어요. 두 평면의 사이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면의 법선 벡터, 평면의 법선 벡터, 그리고 평면의 법선 벡터의 사이각과 같다라는 건데 이 그림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그리면 얘가 평면입니다. 그리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 N1으로 잡겠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이것도 평면이 되는 거죠. 얘도 평면이었어요. 그럼 이 평면의 법선 벡터 얘가 N2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두 평면의 사이각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건데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라는 거는 36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두 각이 수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각도와 이 알파라는 각도, 세타 플러스 알파는 180도 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수직선 상에서 이 값이 알파였으니까 여기는 세타가 될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 평면과 평면 사이각 세타라는 거는 법선 벡터들의 사이각 세타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평면과 평면의 사이각은 두 법선 벡터의 사이각과 같다 라고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공면의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음함수로 먼저 함수를 세팅한다면 x2의 y승 코사인 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공면의 그라던트를 구하게 되면 x에 대해 미분하면 2의 y승의 코사인 z, y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x2의 y승의 코사인 z, z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x2의 y승 사인 z 마이너스 1인데요. 1,0,0에서 구하는 거니까 x한테 1, y한테 0, z한테 0이 들어가면 1, x는 1, 여기도 1, z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공면의 법선 벡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평면의 법선 벡터를 우리는 n으로 놓겠습니다. n은 2, 1, 1이야. 그럼 지금 그라디언트 f와 n 벡터의 사이각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라디언트 f 내적 n이라는 거는 경도 벡터의 크기, 경도 벡터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라디언트 f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n 벡터의 크기, 코사인, 물론 경도 벡터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변수 함수로 헷갈릴까봐 이미 그냥 그라디언트 벡터로 그라디언트 벡터 똑같은 건데 경도 벡터인데 쌤 웃기지? 같은 말입니다. 그라디언트 벡터나 경도 벡터나 같은 거지 뭐. 자, 연산을 하게 되면 두 벡터에 대한 내적을 하게 되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값은 2가 나올 거고요. 이 그라디언트 f의 크기는 루트 3이고 n 벡터의 크기는 루트 4, 5, 6 나오겠네요. 코사인 세타. 그럼 이 값은 3 루트 2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값은 2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3 루트 2분의 2야. 자, 유리화 가능하겠죠? 3 곱하기 2분의 2 루트 2가 된 거니까 3분의 루트 2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므로 세타는 아크 코사인 3분의 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 해서 54번의 값은 1번이야. 미안해요. 4번이야. 하고 정리한 거였습니다. 자, 세타 두 평면의 사이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의 사이각이랑 같은 거야. 이걸 지금 정리하고 싶은 거겠죠. 되겠죠?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자, XZ 평면이라는 거는 편의상 이렇게 그려볼까요? X축, Z축. 거기에 포물선이 있대요. 거기에 X값이 0보다 큰 포물선은 0 넣으면 1 넣은 이런 거 아닐까요? 얘가 지금 X축, Z축이에요. 이 포물선을 Z축을 둘레로 회전시키면 이런 식의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지금 보이지 않는 Y축이 하나가 더 여기가 지금 뭐 Y축처럼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엄격히 따지면 여기가 Y축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이 공면은 Z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다변수 1단원에서 이 밥그릇의 모양은 누군가를 회전시켜서 만들었잖아 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거를 똑같이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면이 해당하는 점, x가 1이고 y가 1이면 z값은 3이 나오죠. 이 점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보죠. 그러면 일단 f라는 공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라고 세팅할 거고 그라디언트 f라는 값은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 그런데 1,1,3이라는 점에서 하는 거니까 2, 2, 마이너스 1이 저평면의 법선 벡터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2x, 2y 빼기 z는 지나는 점이 1, 1, 3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4 빼기 3은 1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현재 저평면의 방정식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평면을 z는 하고 만들면 z는 이 마이너스 z가 등을 넘어가고 이 1이 등을 넘어오면 z는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a값, b값, 그리고 c값까지 결정이 됐네요. 그럼 3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2 집어넣어서 6, 2 집어넣어서 8 마이너스 1 해서 13이야 하고 정리가 되면 답은 55번의 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해서 지금 저평면의 방정식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